자, 안녕하세요. 안녕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8단원 내용 정리를 해볼 건데요. 시험에 앞서서 좀 요점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이 중요한지, 수업 때 무엇을 강조했었는지, 이런 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위준남북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위준남북조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 후한이 어떻게 멸망했었고 위촉으로 나뉘었다가 진나라 556국에서 동진으로 바뀌었었죠. 그리고 북조, 남조로 나뉘었을 때 남북조 시대였어요. 이 흐름도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와 이 흐름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왜 위진남북조라고 부르는지 위나라부터 진나라 그리고 556군과 동진에서 남쪽 북조로 옮겼었던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북위에서 있었던 효문제의 그 남북조를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한화정책,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위진남북조의 사회와 문화 중요합니다. 이때 있었던 구품중정제, 이게 중요하죠. 향거리 선지에서 실시해서 구품중정제, 그리고 과거제로 이동하는 거니까요. 이 구품중정제 여기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품중정제 내용 확인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불교와 도교 내용까지 잘 확인해 두시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수당의 통일입니다. 여기는 여러 번 강조했었죠. 자, 수나라에서는 이제 당나라에 이어지는 과거제 실시한 거랑 대운하 건설 요런 거 중요하고요. 자, 당나라에서는 이제 2대 황제 태종 7, 8, 9번 학생들은 우리 활동도 했었죠. 이러한 당나라 태종 중요하고 당나라 때 정리됐었던 요 내용들 중요합니다. 여기 당일 중앙정치제도로 삼성육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있었고 이후 해병, 현공, 육부로 나뉘었었고요. 균전제, 조용주제도, 부병제도 요게 한 세트로 알아두면 좋다 그랬죠? 이 한 세트로 알아두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여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 굉장히 귀족적인 당의 문화, 여기도 중요하죠. 이제 뭐 비단기를 장악을 해서 국제적이고 귀족적인 성격의 문화가 등장을 했었다는 거, 당삼체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립입니다. 여기 동아시아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자, 유학, 불교, 율령 요 네 개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 요소고요.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왜 등장했는지 그 당시에 한반도의 내용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특히 여기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한자, 유학, 불교, 이러한 내용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율령 또한 삼성육부제로 가는 기반이었기 때문에 불교, 특히 불교, 유교, 이러한 것들,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일본의 그 당시의 성격들 잘 살펴보셔야겠죠. 자, 여기에 있었던 야마토 정권에서 시작해서 아스카 시대, 이때 아스카 시대 때 나타났었던 아스카 문화,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가나문 이어져서 이때 헤이안 시대 때 만들어졌던 가나 문자까지 이러한 까만 글자들 잘 살펴보시고 이 야마토 정권부터 헤이안 시대까지 순서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가나 문자 또한 한자에서 변경이 된 거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7, 8부고한 학생들은 쭉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래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굽타 왕조에서는 그 전에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에 이어서 굽타 왕조 때는 이때도 외래
그 외래인이 이주해가지고 만든 왕조고, 이때 이렇게 보면은 굽타 왕조가 들어서서 북인도를 통일했고요. 그래서 찬드라구타 2세 때 여러 활동을 했고,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서 또 비단길 장악도 했었고요. 이런 거 중요하고, 이때 힌두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많이 믿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교 중요하고, 요 힌두교가 성립된 이후 비슈뇨가 왕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고 주장해서 왕의 권위를 높였다.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힌두교가 왜 나타났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제 힌두교도는 카스트 제도, 신분 차별을 인정했다. 불교가 어떻게 다른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만우법전이 있었고, 이 비슈뉴는 세 신 중에 하나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 이 힌두교가 왜 등장했는지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인도 준통문화의 발전도 중요해요. 이때 이제 마우리아 왕조 때 간다라 미술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가 굉장히 많은 발달을 했는데, 이제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그리고 굽타 왕조, 또 이런 아잔타 석굴 불상, 이러한 것들, 인도의 전통문화, 굽타 왕조의 문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부분 잘 살펴보시고, 이때 발전했던 선문학과 수학, 영이란 숫자 창안했던 거, 이런 것 또한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도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침입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델리 술탄 시대 우리 한번 쭉 살펴봤었고요. 이 델리 술탄 시대도 중요하니까 요 내용, 왜 인도 북부에 이슬람 왕조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유행했었던 거, 융합했었던 거. 자, 우상숭배를 처음에는 금지해서 이제 탄압을 했다가 이제 이슬람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감면하면서 힌두 문화와 이슬람 시대의 문화가 결합을 했고, 이러한 쿠투브미나라던가 쿠아트 알 이슬람 모스크 같은 거, 이런 융합하던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은 서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는 여러분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에서 뺐어요. 선생님 7, 8, 9, 9반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때는 다뤘지만 여기는 이제 조금 교양상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슬람 한번 살펴볼게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장 3대 종교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왜 이 이슬람이 발전하게 됐는가? 비잔티움 제국과 사상적 페르시아 사이의 싸움으로 인해서 메디나 메카가 발전했고,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헤지라가 발생했었고요. 이 순서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라비아 반도가 변화하고, 이런 변화하는 사이에 이슬람교를 정립하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귀족들이 탄압을 해서 헤즈라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메디나에서 메카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칼리프를 선출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땅을 요만큼을 넓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마이야 왕조 때는 이제 자손에게 세습을 했고, 이때는 이슬람교도 우대 정책, 차별 대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불만을 키웠었다. 그러다가 아바스 왕조에게 멸망하고, 이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 전투를 펼쳤고요. 또 여기 모든 신선은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아랍인 우대주의를 펼치해서 여기 무함마드가 만들고 나서부터 정통 칼리프, 우마이야, 아바스, 여기 순서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슬람 문화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슬람 문화권이 그 당시에 세계를 주도했었으니까
상업회의를 증정했기 때문에 동서교육을 주도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건축물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 모스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스크를 해서 이때 이런 모스크를 만들 때 이러한 첨탑들, 뾰족한 첨탑과 공군 지붕을 기본으로 했었고, 아르베스크, 그리고 아르베스크 그러한 양식들, 이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아라베스크 양식이 이러한 양식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수준 높은 자연과학이 발전했고 또 천문학도 발전했던 거, 이러한 이슬람 사회에서 있었던 문화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럽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건 사회가 왜 먼저 만들어졌는지 서양 중세에서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게르만족이 이제 공격을 해서 게르만족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유럽 봉건제가 나타났고, 봉건제가 나타나기 전에 프랑크 왕국이 성립됐었죠. 이런 프랑크 왕국이 성립이 됐었고, 이 당시에 카롤루스 대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카롤링거 르네상스도 만들어냈었고요.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영토도 확장했었고, 크리스토교도 건파했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니까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봉건제에서는 봉건제도의 성립. 여기, 자, 보시면은 이제 이 봉건사회 구조에서는 당시에 쌍무적 계약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쌍무적 계약 관계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깨질 수 있었다는 게 소양 봉건제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주종 관계로 인해서 나타났다. 자, 그리고 이때 장원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봉토는 장원제 형태로 운영됐고, 장원을 지배하는 영주가 돼서 장원의 농민들은 대부분 농노였습니다. 그 당시에 마음을 이사할 수가 없었고, 각종 세금은 부과하지만 결국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평민, 농민과 노예의 중간이라고 해서 농노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장원제도와 봉건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도 서유럽의 방파제를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우리 7, 8, 9반 학생들은 위인전 표지도 그려봤었죠.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전성기를 맞이해서 법전도 세웠었고요. 그리고 성상숭배 문제도 있어서 서로마, 그러니까 유럽, 로마의 교황과 황제가 이렇게 다툼을 벌였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상숭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도 만들었었고, 이 비잔티움 제국 때 이 십자군 전쟁 하면서 배웠었는데, 비잔티움 제국 때 이제 십자군 전쟁을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이 비잔티움전은 그 당시의 상황들, 요 내용들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또 비잔티움 문화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성소피아 대성당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그리고 법전도 만들어졌었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슬라브족 부분은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크리스토교 확산입니다. 여기도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서양 중세가 이제 크리스토교가 중심이었고, 지금도 서양이 크리스토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교회가 로마부터 시작해서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가 이렇게 타락을 했었죠. 타락을 하니까 개혁운동이 클리니스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났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황과 황제가 대립하다가 요 내용 카누사이 굴욕 굉장히 중요해요. 황제가 교황에게 용서를 비는 카누사이 굴욕이 발생했고 교황의 우세로 끝나면서 황제가 굴욕을 당한 사건이니까 이 카누사의 굴욕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노켄티우스 3세 이러한 사람이 이제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고 표현하는 등의 교황 우세가 있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로 토마스 아퀴나스 이러한 사람들도 등장했었고요. 신액대전, 고딩 양식도 등장을 했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또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셀주크 티르크가 크리스트교의 성지를 금지하니까 이제 비잔티움이 여기를 도와달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선포했었죠. 십자군쟁은 이제 이런 목적으로 굉장히 변질됐었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교황과 권위가 떨어지고 봉건영주와 기사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형식이 발생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서양의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서양의 비잔티움과 이슬람 세계의 문화권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문화가 풍부해지기도 했었고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군 전쟁. 그리고 장원도 해체됐었고 도시의 발달이 있었고요. 자치권을 얻었었다. 또 흑사병도 유행을 했었고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점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봉건영주의 권한이 낮아지고 왕권이 강화됐었고 이러면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했었고 백년전쟁도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단원은 이 정도가 이제 요점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스스로 정리해보기 내용들 잘 풀어보시면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내용들 이제 잘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었던 것들은 여기 진한 글씨들 있죠? 이런 진한 글씨들 잘 살펴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제 수업 때 안 나갔던 것들도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시험에 안 나갔던 것들도 지금 정리해드렸으니까 이러한 것들 잘 살펴보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시험 잘 보기 기원합니다.